선택한 질문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토론 가치가 높은 질문들로 바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많다. 대학에서 단연간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 채용을 해보면 바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다. 그래서 애로가 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사례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달라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잘 요약했나요? 질문 주신 분? 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59번 질문으로 기억합니다. 될것 같거든요. 와이파이는 우리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도 안 되는데 바보같이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일론이 물어보니까 어쨌든 누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빅보스가 물어보니까 거리가 어떻고 그래서 와이파이 규격이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런 통신 규격 같은 감이 없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좀 그렇죠. 레디컬한 질문들에 답변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결국 나왔던 게 우리가 따로 스탠다드 만들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스탠다드에 맞는 커스텀 칩을 만들자고 해서 프로토콜이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결국 나왔던 솔루션도 굉장히 레디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AI 인수하면 어떠냐? 야, 국고펀드 우리나라 KT 같은 데 움직여가지고 그냥 오픈AI 만드느니 오픈AI 인수하는 게 어떠냐? 오픈AI는 좀 약간 그러니까 뭐 살짝 2등업체, 3등업체가 좀 가격이 쌀 거야 뭐 그런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답하면서 우리 그거랑 상관없더라도 레디컬한 답변들이 나오고 움직일 수 있게 그렇긴 한데 많은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의 그 인사이트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태성 원장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AI 발달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충격을 안겨줄 가능성이 큰 만큼 단지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미래 한국 사회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I를 주제로 한 일부 섹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 시험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 이제 편집국 내부에서 이게 중요한 기사로 이거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온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주제도 있지만 이제 1.5도 돌파가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실제 이런 기후 적응이나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좀 이런 기자들의 역할이 더 이제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기후 투수블럭이라고 이제 도로에 지금 또 아스팔트 대신에 물을 흡수하면서 또 도시 열성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 중인 분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거를 10년 넘게 연구하시면서 지금도 이게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대안인 거를 열심히 설득하고 다니지만 이게 되겠냐, 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의심과 불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좌절한다. 올해는 되겠지 하면서 그런 좌절감에 대해서 저희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탄소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하시고 기자들도 많이 상대하시고 언론과도 인터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러 다각적인 입장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수정입니다. 그 기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 번씩 굉장히 신박한 질문을 하세요. 이거 뭐지? 하는 질문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연구의 아이템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잘 모르고 있던 것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연구로 나아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학자들은 자기 연구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세상이 뭘 연구하고 있는지. 기자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질문들이 좋은 연구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는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고. 오늘은 이제 저는 이 과학 기자분들, 물론 과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기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게 제가 지금 산노기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거를 2년간 하고 이번에 이제 또 두 번째 또 연임이 됐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국가가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의 그런 소재로 주로 기자들이 접근을 하는데 또 그런 방식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 놓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굉장히 기자로서 또 고민을 하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굉장히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패널들 각각 이제 짧게 발제를 들어봤는데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세션이 열리기 전에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놀랍게도 AI 세션만큼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30개가 넘는 사전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쭉 그렇게 살펴봤더니 그 질문들을 굉장히 대다수의 질문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온실 가스가 배출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온실 가스가 얼마가 줄어들고 그런 수치까지도 그때 다 제시를 하고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그래픽으로 이제 나와 있었는데 그런 뭐 자동차 같이 타기 뭐 조명 줄이기 뭐 온갖 그런 것들을 다 제시를 했는데 아마 그건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시민들도 다 아실 거고 이제 그 이제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실천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부족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적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시민 실천으로 이제 이어낼 것인가 그게 이제 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배려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이런 거 그래서 사회적 약자, 미래 세대, 다른 생물종에 대한 배려심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이 같고요.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알찬 토론을 위해 또 준비해주신 패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번호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2번 계실까요? 72번 당첨되셨습니다. 안 계실까요? 72번.